틀리 유경환.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둘만의 자리가 되자 어머니는 오래 망설여온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아범아 꺾어나니 친구인 치과의사 영가 있잖니? 나도. 이가 아파가서 알아봤더니 한 30만 원 든다더구나.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어머니와 마주한 자리, 늦나이에 밖에 나가 공부라고 한답시고. 객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그 옛날 내가 소년이었을 적처럼 마주한 자리였다. 건환이는 이민을 간 동생이다. 늘 우리 집에 놀러오던 동생의 친구가 치과의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 동생 친구네 치과에 다니셨다. 그런데 오래된 틀니가 어머니 말대로 하면 고장이 난 것이다. 그래 다시 해넣는데 그런 돈이 든다는 것이다. 밖에 나가 모르고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틀니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이 분명했다. 그래 자식이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기회를 보아오다 넌지시 말을 꺼내신 것이다. 제가 해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답했다. 좀처럼 자식 앞에서 돈 얘기는 안 꺼내는 어머니다. 그런데 어찌 대답이라도 시원스레 안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어머니는 조금 부끄럼 타는 기색으로 안도에 숨을 내쉬고 나서 어느 한 개만 갈 수가 없어 아래 틀니 전부를 새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그게 목돈이 된다는 사연이다. 이게 지금부터 만 10년 전이다. 아마 지금 틀니를 하자면 한 300만 원쯤 들지 않겠나 싶다. 어머니는 내 말 한마디를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는 다시 틀니 값을 꺼내지 아니하셨다. 나 몰래 얼마나 내 눈치를 살피셨을까. 시원스러운 내 대답과는 달리 나는 이 목돈을 선뜻 해드리지 못했다. 원고를 써서 목돈이 되면 드리려고 적금 통장까지 따로 만들었지만 끝내 해드리지 못했다. 다달이 조금씩 월급에서 떼어드리는 생활비 외에 따로 목돈 30만 원을 마련하기가 그때엔 그렇게도 힘들었을까. 약속을 넘긴 지 1년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지방 세미나에 갔다가 연락을 받고 밤새껏 달려왔으나 이미 어머니의 영혼은 날아간 뒤였다. 그때 어머니는 만 80이셨다.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가신 지 3년 뒤에 아버지도 같은 나이 80으로 가셨다. 만일 어머니가 좀 더 사셨다면 아버지도 좀 더 사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병상에 눕지도 않고 나다니시다가 어느 날 아침 잠든 듯이 누워가셨다. 그렇게 갑작스레 가신 것은 어머니의 틀니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대로 잡수시지 못해 기진하여 가신 것으로 밖에는 달리 풀이가 안 된다. 문상객들은 내게 호상이라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던졌으나 그러나 약속을 못 지킨 죄책감으로 속이 몹시 쓰렸다. 해가 바뀌고 바뀌어 어머니가 가신 지 10년이 된다. 10년인데도 아직 30만 원의 가슴앓이는 가슴 구석에 남아 때때로 도진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다. 큰아이가 유학을 떠나게 되어 동네 중국집에 모시고 가서 탕수육을 시켜놓고 가족 송별회를 연 적이 있다. 그때 어머니가 탕수육을 오물오물 씹어 넘기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어 그런대로 얼마쯤은 더 버틸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빚이라도 내어 바로 해드렸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소용없는 후회를 되씹지만 예나 지금이나 월급쟁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로서는 만 10년 전 그 돈이 그리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나 싶다. 이제야 내가 이따금씩 치통을 앓으면서 그때 들뜬 틀니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안쪽이 흥건히 젖어드는 걸 주체 못한다. 그게 정말 수월찮은 액수였나. 언젠가 비오는 날 어스름에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니 역촌동 내거리 약국 추녀 안에 자네 어머님이 혼자서 계시지 않겠나. 그래 왜 아들네 집이 지척인데 안 가시고 저기서 비를 피하고 계시나 생각했었지. 동생 친구가 아닌 내 친구가 이 한마디를 무심코 내게 들려주었을 때 전기에 감전되듯 가슴이 뻐개지는 아픔을 느끼고 되돌아서 울고 말았다. 어머니는 아마 치통 때문에 내 집으로 오시다가 비를 만나 약국으로 피하셨으리라. 어느 아들 내 집으로 갈까 망설이셨으리라. 아니면 돈 30만 원 이야기를 독촉하러 나섰다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 약국 추녀 밑에서 망설이셨으리라. 비오는 날 저녁 어머니가 집에 오신 기억이 없다. 그러니 그냥 발길을 되돌리신 것이 확실하다. 크지도 아니한 키에 조심조심 내딛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랴.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이것 가지고 치과에 가셔요. 하고 돈뭉치를 내놓기만 기다리다 끝내 그 소리를 못 듣고 가버리신 어머니. 어버이 살아실제라는 시조 한 수를 고등학교 은사 한 분이 써서 표구까지 해주신 적이 있다. 그걸 받아서 걸고서 이게 왜 필요하랴 하고 자만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10주기에 아직 가슴이 쓰린 것은 그 시조 한 수도 제대로 다 못 외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치통을 앓는다. 뒤늦게 깨닫는 늦동이의 불효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온 내 나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새삼 어떤 회의가 깊어져 빗속에서 두리번거리듯 하는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수시는 어금니 턱에 왼쪽 손을 올려 떠받치고 어디 가까운 곳에 치과가 없는가 두리번거린다. 이런 꿈을 깨고 나면 내 나이를 짚어보게 된다. 비 오는 날이면 치통을 앓고 싶어진다.